이제 제가 저번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살바도르가 먼저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서 네.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피자헛에 가서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9월 8일 방송을 블록체인 나우로 검색하셔서 네. 다시 보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내용 좋았어요, 그때. 네, 깨알 홍보 네, 괜찮은지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는 상대적으로 좀 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임팩트가 적었다고 할까요? 낯선 국가죠, 아무래도. 그렇죠. 낯선 국가다 보니까 좀 와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네. 이제 브라질은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쵸. 네. 브라질은 인구수도 2억 명이 넘고요. 네. 그다음에 그 GDP, 명목 GDP 기준 경제 규모도 12위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10위거든요. 네.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의 경제 대국이고 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삼바와 뭐 열정의 네. 축구로 유명한 축구, 나라. 네. 그래서 이런 나라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공식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 네. 이거는 좀 큰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배경이 뭔가 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브라질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상황이 그 브라질도 이제 상원 하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치 네. 체계가. 근데 상원에서 먼저 이 브라질 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벌써. 그게 9월 말이고 지금 이제 하원에 넘어가가지고 법안이 지금 이제 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하원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법안 발효일이 정해지고 진짜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게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기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겪었던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던 건데 이 브라질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브라질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근데 브라질은 이제 헤알화라는 자국 통화를 쓰고 있죠. 네. 엘살바도르와 다른 점은 그 부분이고 근데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는 똑같아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네.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GDP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이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송금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송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기존의 머니그램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쓰면 너무 높아서 막 30~40%씩 수수료가 떼어지고 하니까 이건 국부의 삭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훨씬 싼 거의 없는 수준의 비트코인을 일단 도입을 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페트로달러 이 달러의 운명과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한 몸처럼 묶여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중앙은행이 있지만 네. 엘살바도르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요. 달러만 쓰고 있었는데 이제 달러를 쓰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변동될 때마다 계속 자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지금 제가 아까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미국 기업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어요.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는 엄청나게 무한정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달러 가치는 전혀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 거의 1,200원에 또 근접했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저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제가 경제를 잘 모를 때는 분명히 이거 달러가 폭락할 텐데 라고 네. 좀 속단을 했었는데 네. 몇 년 전에는 아마 달러는 당분간 이 지위를 잃지 않을 거고 강달러 체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면은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은 계속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기아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 네.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 미국에서 계속 달러를 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엘살바도르에서는 달러 가치가 절하되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달러를 구해오기는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브라질도 똑같아요. 이 기저에 깔린 문제는. 지금 브라질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브라질 헤알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너무 평가절하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연간 3.7%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네. 브라질은 현재 2020년에 10%, 2021년에 12%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미국보다도 한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참고로 그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목표치는 5%예요. 그 5% 타겟 목표치보다 2배나 높게 지금 2년 연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첫 번째로 헤알화의 달러와 대비한 헤알화의 가치 절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어요. 근데 브라질 경제가 이 뭐 석유라던가 원유 네.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에탄올 가격 이런 데 굉장히 크게 연동이 돼 있는데 그 원유 가격과 에탄올 같은 이런 상품 원자재 가격들이 브라질로 수입되는 가격이 또 20% 이상 과거 2, 2020년부터 21년 올해까지 2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해요. 높게는 40%까지. 네.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브라질 경제가 지금 이중교류를 겪고 있는 와중에 네. 그것의 타겟책으로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해낸 게 결국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기 앞서서 이 엘살바도르의 상황을 확실히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사실 브라질 국민들은 48%가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에 찬성을 던졌다고 하고요. 근데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사용 의무화를 놓고 또 우리 비탈릭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Ideal of Freedom을 좀 주장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사용의 의무화를 강조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 기존의 암호화폐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게 국가적으로 나서서 사용하라고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네. 저의 그냥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도입을 의무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준 거예요. 옵션을 준 거예요. 비탈리는 맨데토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걸 의무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맨데토리는 아니고 이 기업이나 상점들이 네. 자기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맨데토리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선택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결제를 하는 일반 국민들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달러를 써도 상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국가가 그거를 이렇게 마치 딕테이터가 네. 독재자가 나라에다가 나라의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의 어떤 사용을 의무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분명히 어폐가 있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뒤에 말이 이제 더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데 네. 비트코인의 도입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국민들에게 어떤 어려운 태스크를 던져줘서 혼란만 야기시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매한 국민들에게 왜 이런 신기술을 막 강요를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인데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2010 뭐 몇 년에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ERC20 기반으로 한 ICO가 얼마나 붐을 이뤘어요. 2017년까지. 네. 그 ICO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걸 알아서 투자했느냐? 라는 질문을 저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비탈리 부테린은 그때 왜 그랬냐? 그렇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이 네. ICO에 편승했다가 나락갈 거 알고도 그러면 그랬나?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할 수만 또 있다면. 이더리움 그 클래식 하드포크 될 때도 그 클래식의 기존의 암호화폐 어떤 가치를 보존하자 파였고 이 부테린은 사실 그 반대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확실히 존재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브라질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경제 사이즈가 엘살바도르보다 훨씬 크고 더 이 선진화된 국가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라던가 어떤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이 만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이 법안 이번에 브라질에서 통과된 그 법안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수 조항들이 달려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런 자금 세탁을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한다, 암호화폐 네. 이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강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게 법안에 들어가 있고 뭐 자금 세탁을 한 금액의 뭐 몇 배 이상 되는 금액을 가중해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리고 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강한 그런 형사처벌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라던가 어떤
authority라고 하죠. 우리가 네. 얘기하는 establishment 이런 게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그런 재화가 화폐로 쓰이게 되면은 부작용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갈무리할 수 있는 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마련을 하고 대신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거는 감수를 하고 대신에 지금 훨씬 더 큰 문제 경제가 이 달러화의 절상 그리고 헤알화의 절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 자국 내 경제의 문제점 이거를 비트코인 도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제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선택을 이쪽으로 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채택으로 결국에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다시 결국에는 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이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브라질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게 가장 네.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10%, 12% 발생한다는 게 그냥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20%씩 물가가 상승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절반 수준에 와 있는 거거든요. 브라질은. 굉장히 심각한 사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제닛 옐런 의장이나 미국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트랜시토리 할 거다라는 게 말장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상승률만 꺾인다라는 거는 전혀 그 경제에서는 어떤 경제가 더 좋아졌다,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식료품 가격 상승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대요. 지금 원래 이제 CPI라고 하는 이 소비자 물가 근원 지수가 식료품 가격을 빼고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1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 그건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사실 뭐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쇼핑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묵값이나 팥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 즉 의식주 중에서 식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된다. 네. 굉장히 문제다라는 건 좀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음식값이 전년 대비해서 40%가 상승한 국가에서는 반드시 폭동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어떤 국가든 음식값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나라에서는 반드시 폭동이 난다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설이에요. 브라질이 지금 몇 %의 음식료가 상승률을 지금 그 받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네. 만약에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돼가지고 음식료가 상승이 계속 높아지고 계속 고착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진위 개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살기 힘들고 팍팍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네. 브라질 경제 그리고 체제의 어떤 위험,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헤알화 계속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그쵸. 달러 대비해서 이 헤알화 가치를 절상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아무한테도 레귤레이트 받지 않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를 도입해서 자국 내 경제를 좀 안정화시켜 보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로는 고육지책. 좀 저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사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겁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이 시작, 또 앞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로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건져 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브라질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에 맞서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방안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실 엘살바도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자국의 비트코인을 통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케인 리서치가 2030년까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자가 7억 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어요. 만약에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고 동일하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코인을 상용하게 되면은 이 해당 기관의 리서치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브라질 인구 2억 명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7억 명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근데 이제 다른 중남미권 국가들까지 그런 움직임이 번진다 그러면은 7억 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또 그쪽에. 네. 아프리카에도 많고 그쵸. 뭐 아시아 중동까지 번진다면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 연동돼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국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오는 국가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국가들은 달러를 가져와야만 살 수가 있는데 음.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석유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석유 팔아가지고 달러 원래 구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석유도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좀 많이 계속 번져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전반에 걸친 우리 시장 상황, 또 전반적인 경제 시장 상황, 오늘도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님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좀 고퀄리티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